자, 현재 시점은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봉착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시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결국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매수, 매도, 관망, 보유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꾸준히 보유하시면서 돌파 매수 자리와 저가 매수 자리가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크롱님들과 현재 시장의 상황을 한번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지금 막 촬영해서 오늘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좀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크롱님들 중에서 새롭게 구독하신 크롱님들이 크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댓글에 질문이 많이 또 달리는데요. 크롱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그 뽀로로에 나오는 그 크롱은 아니고요. 물론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좀 친숙한 느낌이 드는 닉네임이긴 하지만 박 작가와 함께 크립토로 롱런하자라는 뜻의 크롱을 따서 크롱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크롱님들 애칭이 마음에 드시나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제 지정학적인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의지를 많이 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노벨상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는 중동 분쟁을 봉합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더 이상 포격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흐름들은 조금 더 다음 주까지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일단락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얻었는지를 한번 복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뭔가 이 우리의 투자의 어떤 노하우들과 투자의 어떤 성장성을 도모해야 되는데, 자, 한번 살펴보시면은 두 나라가 확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두 가지 자산의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금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연일 상승,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금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현재 시점에서는 금이 가장 안전한 대체 자산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어떤 자산을 주목해야 될까요? 바로 유가인데요. 네, 유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확전으로 갈 것 같은 흐름이 나오니까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단락 된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유가는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 중동의 분쟁이 커지게 되면은 기름을 산출해내고 이것들을 또 옮기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두려움들이 반영이 됐는데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럼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도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점에서는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금값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은 안전한 대체 자산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복잡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금값이 수직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퀘스천 마크가 뜨는 겁니다. 자,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번 흐름에서 뭔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여주진 못했지만 절반 이상 보여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가격이 일시적으로 100K를 하방 이탈했지만 바로 말아 올리는 걸 보였죠. 자, 그럼 우리는 일시적으로 100K를 뚫었지만 100K가 뚫렸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왜냐? 바로 내려갔다가 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휴전 소식이 전해지니까 또 강세 움직임을 보인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다 가진 자산이다라는 것을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서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태를 피하게 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했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니까 바로 급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유사한 사례로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서로 합의를 해서 일정 부분 6개월 동안 유지하기로 한데도 중요한 카드가 있었죠. 바로 히토류입니다. 자, 이렇게 치명적인 카드들을 꺼내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네, 어떻게든 최악의 상황들은 봉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러다가는 다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어떤 상황들에서는 결국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들이 일단락이 되고 다음 주에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비롯해서 대화의 물꼬를 튼다라고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위기가 그래도 일정 부분 물러가고 있는 것들을 현재 시점에서는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위기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죠.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이죠. 존 템플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만큼은 다르다라는 얘기만큼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앞서 보여드렸던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것이 설령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어쨌든 시장은 더 발전하는 방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시장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얻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럼 우리는 비관론자가 되어야 될까요? 낙관론자가 되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크롱님들께서도 답을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크게 올라가는 구간들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반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보시면. 자, 이번에도 유가가 급등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가격방을 잘 했지만 이후에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도 위기는 기회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더 큰 위기가 올수록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요? 더 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소 좀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거는 블록미디어에서 AI로 산출한 자료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중동의 분쟁이 있었던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부시 행정부 시절은 지금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분쟁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서 미국의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정말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때 9.11 테러와 아프간 전쟁이 일어났을 그 당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미국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 금리를 급속하게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행정부의 방향성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였고 이라크 전쟁 때까지도 그 기조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힘을 보태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구간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은 어떨까요?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이 계속해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파열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행정부와 연준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대동단결하는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산 가격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는 어떤 것들을 유념하셔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정학적인 이슈가 일단락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많이 해결이 되어 가고 있죠. 하지만 이 외에도 새로운 변수들이 7월까지 산적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 7월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면서 7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는 대표적인 매파 인사들이 있죠. 크리스토퍼 월러나 미셸 보우만 두 이사가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내일 발표되는 PCE 지표에서 일정 부분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관세 협상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관세 유예가 7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또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또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현재 공화당에서도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의원들이 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바로 군사적인 개입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심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행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관점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이 복잡한데 우리는 지금 도망가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반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복잡할 때 시장이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우리는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결국 시장은요, 언제든 하나의 이슈가 봉합되면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는 이 순환들이 무한정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끝나면 이제 올라가겠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번에 위기가 지나가면 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결국 그런 위기들을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투자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관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글로벌 M2 통화, 그동안에 계속해서 많이 회자가 됐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거 맞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시면은 M2 통화도 이렇게 굴곡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한다기보다는 중간중간 굴곡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2주 선행했을 때는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얼비전의 라울팔은요, 전체적으로 M2 통화의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89%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는 다 잡음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본질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고요. 또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머니마켓 펀드 자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비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이 유동성들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할까요? 언젠가는 또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자산 가격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에서는 뭔가 반등의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비트코인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현재 18이라고 하는 아주 낮은 수치, 비트코인 시즌에 놓여 있죠. 그리고 알트코인 임펄스 지표라고 해서 맥박을 측정하는, 알트코인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기운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트코인 시장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만 늘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번 시즌은 모든 알트코인이 가는 그런 시즌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는 지배적으로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엄선된 코인들 잘 선정하셔가지고 이번 시즌에 좋은 결과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이벤트의 결과를 계산하고 단기 예측을 통해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멤버님들께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특히 단기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를 예측해서 베팅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먼저 중요한 구간에서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베팅 결과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런 예측 영역들은요, 기관 투자자들도 할 수 없는 영역이란 겁니다. 오히려 기관 투자자는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빠르게 매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대응 전략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자, 현재 시점은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봉착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시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결국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매수, 매도, 관망, 보유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꾸준히 보유하시면서 돌파 매수 자리와 저가 매수 자리가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순간에서도 주요 지지 구간을 잘 지켜내는 것으로 봤을 때 시장은 여전히 이성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상방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체인 시그널들도 계속해서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온체인 시그널은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입니다. 차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바로 지금 당장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정도의 차이를 두고 시장에 구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블랙스완 이슈들이 나타나면은 일정 부분 더 지연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결국은 장기 보유자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고래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기관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기업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이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긴축시키면서 결국 중요한 순간에 상승을 크게 만들 수 있는 트리거로서 반드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크롱님들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크롱님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요. 우리 크롱님들께서 궁금하신 점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크롱님들께서 서로 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 컨텐츠를 더 우리 크롱님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